아, 테스트지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좀 너무 쉬울까봐 난이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만만해 보이는데 왜 잘 안 풀리지? 아마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번, 2번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애고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3, 4, 5번이에요. 3, 4, 5번. 6번은 앞에 게 어려우니까 조건부 확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값만 좀 살리자라는 취지로 그냥 집어넣은 거라 얘는 그냥 보면 아무렇지 않게 답이 나올 겁니다. 3, 4, 5번이 문제였어요. 자, 뭐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좀 생략할게요. 최종적으로는 5번 하나 빼고 다 맞았습니다. 5번 하나 빼고 그래서 2번, 3번, 아니다, 3번, 4번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3번이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3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에 이게 원순열이 껴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마저 풀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8쌍의 부부가 있대요. 뭐 A라는 부부, 그 다음에 B라는 부부, C라는 부부, D라는 부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8명을 원순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7패. 그죠? 요 정도는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8쌍 부부 중에서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 부부가 3쌍 이하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주보는 부부가 빵쌍, 1쌍, 2쌍, 3쌍 그죠? 이렇게 4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쌍이 다 마주보는 것만 아니면은 얘는 다 되는 거니까 6건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1에서 빼줍니다. 4쌍 모두 마주보는 경우 요 하나만 딱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4쌍이 모두 마주보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은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고정 방식이 제일 무난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나는 일단 A쌍이라는 그 부부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 중에서 라지 A가 먼저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가 고정되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마주보는 자리에 무조건 스몰 A가 들어가겠고 나머지 3쌍이 마주 봐줘야 되는데 남는 자리가 총 6개. 다 다른 자리죠? 다 다른 자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째 B쌍의 부부가 앉는다라고 친다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B쌍의 부부가 이쪽에 앉는다라고 친다면은 일단 B쌍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B가 순서 바꾸는 거. 근데 순서는 좀 이따가 생각합시다. 일단은 B쌍 부부가 들어가는 거. 그럼 나머지 이제 C쌍의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2가지가 되겠고요. 얘까지 놓고 본다면은 한 가지. 부부끼리 이제 쌍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때 이게 B,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어디 앉는 거냐? 라지 C, 스몰 C 중에 어디 앉냐? 라지 D, 스몰 D 중에 어디 앉겠느냐? 그래서 그냥 부부들의 순서만 그냥 집어넣어주면 끝나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요게 그냥 답이 됩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기준 잡고 들어갈 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순열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자꾸 뭐예요? 고정 방식 얘기하잖아요. 왜? 고정을 딱 해놓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고정밖에 안 써요. 7, 6, 5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2 하나 약분시킨다 하면 여기 3이 되니까 될 수 있는 게 얼마지? 1 빼기 7, 3, 5 21이 5배 105분의 4가 되겠네요. 이상하다. 100일인가? 그쵸? 그래서 답이 없는데? 잠깐만. 4쌍의 부부가 마주보는 한 경우의 수 4쌍 이하의 확률. 나 이게 좀 뭔가 좀 틀렸는데? 잠깐만. 8명 맞죠? 그러면은 8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이 맞고
아, 4가 왜? 4가 어디 갔지? 미안해. 바본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요거까지 약분. 아, 바본가 봐. 미안해. 왜 답이 안 나오나 해서. 어이! 정확했어, 답이. 5번입니다. 괜찮죠? 5번. 아니, 7팩을 3팩으로 나눴는데 왜 765까지만 썼지? 765 4까지 써야 됩니다. 오케이. 765 4까지.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아, 이거 좀 궁금하다 싶은 거? 딱히 없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었던 거 722번까지 갔고요. 자, 유형 3번부터 들어가는데 유형 3번이 오늘 테스트 6번이에요. 그쵸?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보면은 답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스피드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게 조건 방률이 양이 좀 상당해가지고 오늘 다 끝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독립과 종속 언급까지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독립 시행의 확률 여기까지는 오늘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문제가 300문제여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조건부 확률을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은 개별 맞춤으로 나가고 있어서 개념만 그냥 후닥닥 설명하고 라이트센 줘요. 문제 풀면서 질문하라고. 그리고 라이트센 문제 풀면서 마플 시너지를 그냥 던져줍니다. 마플 시너지를 그냥 숙제로 그냥 다 하라고 해요. 근데 엄청 밀리겠죠?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도는 그쪽이 더 빨라요. 오히려 진도는. 거기 지금 통계 나오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개념만 설명하고 기초 문제만 그냥 풀면서 질문 받다 보니까 대신 깊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깊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들어요. 진짜로. 유형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까지 다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이거 오늘 문제 테스트 문제랑 많이 비슷하니까 한 문제만 가지고 좀 그런가? 한 문제만 합시다. 733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733. 미안, 갑자기 확 넘어갔네.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충분히. 허무하지? 너무 쉽죠? 미안. 심심하면 잠깐 다른 것도 더 풀고 있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맞았어. 표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별로 의미는 없네요. 자, 그러면은 A 음식을 섭취한 사람 50명 중에 식중독 걸린 사람이 22명이니까 그냥 50분의 22가 되겠고
A 음식 섭취 안 한 사람 중에서 식중독 걸린 사람은 24명이니까 250분의 2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P2분의 P1이면 그냥 요거니까 분모원자에다가 250 곱해준다면, 그렇죠. 요거는 그냥 약분 되겠고, 얘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약분하면 11, 2약분하면 12, 12분의 55. 아우, 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3번. 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완전 기본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유형 4번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유형 4번. 이거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거 잠깐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 어디 갔냐? 자, 조건부 확률. 자,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했고, B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A 사건의 확률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PB분의 PA 교집합 P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이 식을 살짝 바꿔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B사건의 확률에다가 B가 이미 성립되어 있을 때 A 사건의 확률, 그죠? A와 B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정의는 위에 건데 실질상 밑에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합사건을 이쁘게 정리하는 게 덧셈 정리. 얘는 곱사건의 이쁜 정리이기 때문에 곱셈 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순서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 중에 A가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B가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곱사건 확률 구하는 게 생각보다 좀 헷갈리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게 곱셈 정리의 취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곱셈 정리에 관련된 걸로 표가 안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735번은 뭐 알 텐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노보드 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30%. 자, 다시 한번. 전체 참가 학생 중에서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 30%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쓴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한글 막 써도 상관없습니다. 스노보드 타본 적이 있는 사건, 뭐 그런 걸 A 사건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그냥 한글로 그냥 막 써요. 자, 그 다음에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 뭐예요?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으면서 남학생인 경우라고 봐주면 됩니다. 얘는 조건부가 아니고 곱사건이에요. 괜찮죠? 만약에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미안.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이라 그러면은 0.12가 되는 거고요. 남학생 중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괜찮죠? 남학생들 중에서, 아니면 남학생인 경우에서, 아니면 남학생일 때,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가 전제부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건 조건부 확률이고, 얘처럼 스노보드도 타보면서 남학생인 것까지 같이 확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곱사건 확률입니다. 조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캠프 참가자 중에서 임의로 택하는 한 명이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을 때예요. 그쵸? 타본 적이 있을 때. 그래서 스노보드를 탄 학생들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들 전체 비율 중에 남학생 중 스노보드 탄 학생,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거야. 그래서 뭐야, 그냥 0.3분의 0.12잖아. 그럼 뭐 30분의 12지 6으로 약분하면은 5분의 2가 되는구나. 그래서 0.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쓰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 초반에는. 자, 얘를 굳이 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생겼냐,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스노우보드 타본 적이 있는 학생, 없는 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30%인 거예요. 그렇죠? 스노우보드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이.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남학생인 경우가 12%니까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라 그냥 예분의 예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기는 합니다. 비율을 줬다라는 거는 확률, 아니 표를 준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73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약간 좀 어렵기는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지만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 그냥 사람 수를 머릿속에서 표를 만들어 버렸네. 잘했습니다. 자, 이 정리 잘 해서 봐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표를 만들어서 가는 게 되게 편할 거예요. 사실 웬만한 거 다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벤다이그램으로도 풀 수 있어요. 벤다이그램. 모든 집합은 다 벤다이그램이 가능합니다. 자, 얘는 지금 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A의 회원수가 지금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B학교의 회원수가 지금 40명이죠. 이 전체 인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게 A학교 회원 중 여자의 비율이 지금 50%라고 얘기했으니까 20명 중에 남자 대 여자 비율이 반반이다. 그래서 여기가 10명, 여기가 10명.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자 회원 중에 60%가 B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회원들 총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60%가 여기에요. 한마디로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이쪽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로 나누면, 그러니까 2대 3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15명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체 40명 중에 15명 빼면은 얼마? 25명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비등산학교 중에서 남자의 비율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40분의 15구나 25구나 라고 쓸 수 있어요. 40분의 25. 그쵸? 그래서 얘는 5로 약분하면 8분의 5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넓게 펼쳐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표로 보는 게 되게 괜찮아요. 이게 벤 다이그램도 가능하냐? 벤 다이그램도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나?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죠? 이 확률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3분의 1이에요. 뭐 이건 A 6건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총 4개 사건으로 따질 수 있어요. A 사건, B 사건, 남자 사건, 여자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개를 갖다가 벤 다이그램에다가 싹 다 그린다라는 거는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건 같은 경우엔 둘 중에 하나만 지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그래서 이쪽도 무슨 뭐 여자 회원수에 관련된 걸로 만들어 준다면 바깥쪽은 알아서 그냥 다 6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놓고 봤을 때 확률이 지금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자 회원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럼 A 중 여자의 비율이 0.5라고 얘기했습니다. A 중 여자의 비율이 0.5. 얘가 지금 6분의 1이라는 거고 얘가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6분의 1. 자, 그러면은 여자들 중에 비회원이 60%. 그럼 뭐야? 여자들 중에서 비회원이 60%인 거예요. 2대 3이라는 거죠? 2대 3.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만 곱해주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나? 2분의 3이구나. 2분의 3. 요거에다가 2분의 3. 왜냐면 2대 3이니까. 괜찮죠? 그럼 얘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얘네 둘 다 하면 얼마예요? 12분의 2에다가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5죠? 전체 여자 회원이 12분의 5만큼 있다라는 거야. 전체 여자 회원이. 실제로 맞나요? 60분의 여자 회원이 지금 25예요. 5로 약분하면 12분의 5가 지금 맞아요. 괜찮죠? 그래서 벤 다이그램으로도 우리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남은 내용은 이제 B 중에 남자 회원이에요. 자, 그럼 B면은 3분의 2죠? 그죠? 3분의 2. 그 중에 남자 회원이면은 B 중에 남자 회원이면 뭐야? 완전 다 바깥이잖아. 괜찮죠? 완전 바깥. 그래서 3분의 2 중에서 남자. 그럼 이거 다 더한 걸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1 빼기 6분의 1, 6분의 4분의 1, 12분의 2,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7이네요. 괜찮죠? 12분의 7. 그래서 얘는 12분의 5구나.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12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8분의 5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표나 벤 다이그램이나 똑같아요. 근데 표는 장점이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는 부분은 있지만 얘 못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근데 뭐 못 쓰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조금 손이 더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좀 더 압축된 표현이 사실 벤 다이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벤 다이그램은 어차피 집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 연습해두면 되게 쓸만합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벤 다이그램으로는 이제 가시적으로 볼 뿐이지 뭐 우리 함수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수식으로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수식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수식을 보조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얘는 그래프를 좀 보면서 간 느낌이라면 온리 수식만으로도 풀 줄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 확률 분의 여자면서 A인 확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자, 얘는 지금 2분의 1이었어요. PA 곱해주면은 요 위에 것만 놓고 봤을 때가 얼마지? 요거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6분의 1이죠? 그쵸? 실제로 6분의 1인 게 눈에 보입니다. A면서 여자의 확률 6분의 1. 괜찮죠? 그래서 바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자 회원들 중에서 B면서 여자 회원일 확률이 0.6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거 여자 회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전체 여자 회원 중에 60%가 비면서 여자 회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렵다. 그렇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자 회원의 0.6이 비면서 여자 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여자 회원이 A에서랑 B에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거를 딱 보고 A이면서 여자 회원인 것과 B면서 여자 회원인 게 그냥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거 외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6을 각각 곱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 0.6P B 교집합이요. 넘기면 0.4가 되겠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0.6 곱하기 A면서 여자인 게 0.6 빼한 거 넘겨서 빼주면 0.4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회원들 중에서 A와 B의 소속 비율이 지금 2대 3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2대 3인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고요. 그러면은 잠깐 얘가 어차피 6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6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면 맞나? 그죠? 6분의 1이면은 이거 그냥 비율로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할 걸 그랬나? 얘에다가 2분의 3배 했으니까 4분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머지 풀이는 어차피 다 비슷하네요. 그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쪽에서도 비소속에 있는 회원 중 남자면서 비소속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요거는 그렇죠. 비소속 비율에서 여자면서 비소속인 비율을 그냥 빼는 걸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비소속의 비율이 지금 3분의 2니까 이것만 넣고 본다면 3분의 2 빼기 여자면서 비소속일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소속의 비율이 아까 전에 3분의 2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3분의 2분의 3분의 2 빼기 4분의 1. 이게 지금 3분의 2 빼기 4분의 1이랑 사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12를 곱해준다. 라면은, 얘는 지금 약분하니까 4, 2, 8. 분모 8로 나오겠고, 미안해. 여기저기다 쓰게 되네. 그럼 얘는 4, 2, 8. 8 빼기 3이니까 또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마지막 수식은 그냥 하지 마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 수식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보다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대충 보여요. 조건부 확률은 생각보다 수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훈련은 좀 필요하기는 해요. 이만큼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해야 됩니다. 뒤쪽에 어차피 나오니까 보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당장은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5번.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얘는 하나만 합시다. 하나? 일단 하나만 먼저 할까? 7, 4, 3번. 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아, 너무 쉬웠습니다. 그쵸? 일단 표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하죠. 일단 표 자체에서 전체 학생 수가 지금 400명, NS가 지금 400이라고 돼 있고 남학생만 놓고 봤을 때는 180명. 그리고 남학생이면서 미적분 선택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120명. 그래 확통 선택한 남학생이 지금 60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확통 선택자들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여자의 비율이 7분의 4. 그럼 뭐예요? 3대 4라는 얘기죠? 3대 4. 그러니까 얘가 3일 때 60이면 4일 때는 80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이 140. 그럼 잠깐 이쪽에서 지금 여기 얼마 나와야 되지? 220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80명만 지금 확통 선택자면은 140명이 지금 미적분 선택한 여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학생 자체가 여학생이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은 딱 140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서 들어가 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막 표를 벤 다이어그램도 쓸 수 있고 수식으로도 또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뒤쪽에서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아까는 약간 좀 맛배기로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했어요, 아까 거는.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749번. 자, 사건이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좀 많죠. 일단은 남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나이대 구분으로도 또 4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런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합니다. 이런 거는.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큰 의미는 없네요. 미안, 너무 쉬웠죠? 자, 지금 이쪽에서도 딱 놓고 봤을 때 그쵸, A, B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모르게 되겠고, 자, 30대 1 확률이 지금 0.12라 그랬어요. 300명 중에 0.1이면 지금 36명이죠? 그쵸, 이쪽이 지금 36명으로 나와야 된다. 한마디로 둘 더한 게 36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1번 조건이에요. 이쪽에서 뽑을 수 있는 게 B-A 아니다. 이게 지금 넘기면은 A-B. 그렇죠. A-B가 지금 24이라고 일단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 지금 남자 중에 20대, 그러면 남자 중에 20대, 그죠? 200분의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 중에 30대, 여자 100명 중에 30대 B가 되겠네요. 100분의 B, 그죠? 여기 지금 똑같다라고 그랬으니까 A는 그냥 2B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연립하면 그냥 바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 2B 빼기 B가 지금 24죠? 그래서 B가 24가 되겠고, 그러면 A는 48. 그래서 답이 72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쵸. 이 표 보는 거가 좀 헷갈릴까봐 했는데, 안 해도 될 걸 그랬네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곱셈 정리가 나오게 돼요. 곱셈 정리를 지난번에 예시로 하나 하기는 했는데, 그때 예시로만 잠깐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50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직접 풀어도 됩니다. 자, 주머니 안에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3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리고 꺼낸 거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2번 꺼낸다 그랬어요. 보통 근원사건의 확률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 아니다, 그죠. 근원사건의 확률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흰 공들, 검은 공들은 전부 다 다른 걸로 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에서 순서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2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개 뽑는다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8가지고요. 그 다음에 7가지죠. 그쵸? 그 상태에서 둘 다 흰 거 나온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것도 흰 거, 두 번째 것도 흰 거. 그쵸? 그래서 얘는 퍼미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4분의 5구나. 그냥 요게 전부 다네요. 근데 잠깐만. 이게 왜. 미안해. 자, 이게 왜 조건부 확률로 나왔을까요? 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한 번씩 2번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거예요. 첫 번째 흰 거 뽑으면서 두 번째도 흰 거 뽑을 확률이 되는데, 두 번째 흰 거 뽑는 거는 첫 번째 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곱사건을 한 번에 들어가기가 되게 무리가 돼요. 반드시 얘가 선행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반드시 흰 거를 뽑는 확률이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흰 거를 한번 진행해 나갔다. 그러면 여기가 4개로 바뀌어요. 그쵸? 이게 이미 흰 거 한번 진행된 결과물이에요. 그 흰 게 한번 1차에서 빠져나간 그때, 그 경우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흰 거 뽑을 확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흰 거 뽑을 확률이 8분의 5였고요. 두 번째 흰 거 뽑을 확률도 첫 번째 흰 거 뽑은 그 결과물 7분의 4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편의상 한꺼번에 그냥 커뮤니케이션으로 쓴 거야. 이게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괜찮죠? 이 컨비네이션으로 그냥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넓게 따지면 이거 그냥 다 곱셈 정리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753번 요거 하나 직접 진행 한번 해볼게요.
와, 너무 쉬웠다. 그쵸? 운동 3회 이상 운동하는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50%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60%가 요 인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사실 벤 다이그램 표 만들어도 되고요. 벤 다이그램은 그냥 나는 보조적으로 좀 많이 쓰니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운동이라는 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여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운동하는 사람이 비율 0.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 중에 여자의 비율이 60%다. 아, 그럼 요 비율이 0.5에 0.6이니까 여기 0.3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이 0.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수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운동하는 사람 비율, 여자면서 운동하는 사람 비율, 그래서 여기 지금 0.6이니까 아, 얘랑 얘 곱해주면은 그냥 얘가 나오는 거구나. 그쵸? 그게 지금 딱 곱셈 정리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남자면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럼 남자면서 운동하는 비율이면 지금 요거잖아요. 그냥 0.2죠. 그쵸? 그래서 답이 0.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이 운동하는 남자예요. 운동하는 남자. 자, 너무 쉬웠구나. 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벤 다이그램 S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다고 쳐볼게요. 딱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와 B 중에서 A가 반드시 선행된다라고 했을 때 B 사건의 확률을 뽑아내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B를 뽑아내려면 일단 첫 번째 이쪽에 관련된 내용, 그쵸? A면서 B인 것과 오른쪽에 관련된 내용, A가 아니면서 B인 거, 요 두 개를 따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A가 선행돼줘야 된다라면은, 그래서 A교 B, A 여제법 교집합 B,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합친다. 그냥 요 내용이 그냥 끝이에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딱 요 두 가지라고, 요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따가 2번 하나 또 나올 거예요. 2번 하나. 자,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겠는데 다 했던 거라서 자, 그래도 755번 한 번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쉽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10개 당첨 제비 중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예요. 그 다음에 꽝이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지와 민호가 순서대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때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지금 벤 다이그램 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수지랑 민호가 당첨되는 사건에 각각 수지 사건, 그 다음에 민호 사건 이렇게 놓고 봅시다. 문제는 순서가 수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민호는 수지의 결과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 이때 문제는 요거죠. 민호가 당첨될 확률은 수지가 당첨되면서 민호가 당첨될 확률과 그 다음에 수지가 당첨되지 않으면서 민호가 당첨될 확률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쪽과 이쪽을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일단 무조건 수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수지가 당첨된 경우의 한정에서만 민호가 당첨될 확률을 별도로 곱셈 정리로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지가 당첨되지 않는 경우의 확률을 먼저 구해주고, 수지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민호가 당첨될 확률을 계산해서 각각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이게 말은 긴데 솔직히 그냥 풀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어요. 근데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다 쓰라는 거야. 처음에는. 나중에는 안 써도 돼요. 그냥 보면 그냥 바로 풀어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조건부 확률 나오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목요연하게 딱 한 번 써놓잖아요. 그냥 딱 이런 것만 써놔도 그 다음에 다 푸는 데는 진짜 일도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그래서 자꾸 써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지가 당첨될 확률이면은
아니, 맨 처음에 이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지가 당첨될 확률은 일단 10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지가 당첨이 된 그 상태라면은 당첨점이 2개 돼 있고 꽝 7개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지가 당첨된 그 상태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민호가 당첨될 확률이 9분의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지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첫 번째 꽝을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7이 되겠고, 수지가 당첨되지 않는 그 상태의 결과물로는 당첨제비 3개지만 꽝이 6개로 줄어져 있겠죠. 그래서 다시 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9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면 90분의 6 더하기 90분의 7, 3, 21. 그래서 27이니까 9로 약분하면은 10분의 3이구나. 자, 그래서 답이 10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좀 특이한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수지가 당첨될 확률도 지금 10분의 3이에요. 두 번째 민호가 당첨될 확률도 10분의 3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제비 뽑기를 할 때 내가 당첨되고 싶어서 내가 먼저 뽑을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찮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확률이 매번 진행할 때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확률은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률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또 고난이도 쪽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한 번쯤은 맞아 하면서 넘어가 줄 수 있어야 사고력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언급하고 싶어서 그냥 잠깐 얘기해 봤어요. 어차피 정리도 할 겸 수식적 정리도 할 겸. 자, 그래서 일단 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문제는 딱 주머니 문제. 이 주머니가 중요한 거라서 주머니 문제 하나만, 그 왕 중에 하나만 풀어봅시다. 758번. 그렇죠. 뭐 계산 자체는 별로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써볼게요. 우리가 앞쪽에서 어떠냐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 케이스 분류가 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다만 수식적으로 이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는 어차피 뭐라 그럴까, 전 사건 S 사건이라고 했을 때 A에서 흰 거를 뽑아서 옮긴 경우랑 검은 걸 뽑아서 옮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에서 흰 거를 뽑아서 옮기는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검은 거라고 할게요. 둘 다 검은 거. 왜냐면 어차피 지금 검은 게 목적이니까. B에서 검은 걸 뽑는 경우에 대한 걸 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B에서 검은 거 뽑을 확률은 얘랑 얘를 구분해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A에서 검은 돌을 뽑으면서 B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
그 다음에 얘가 A에서 흰 돌을 뽑으면서 B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 그 둘을 더해줘야 이게 전체 확률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어차피 다 벤 다이그램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A에서 검은 거 뽑으면서 B에서 검은 거 뽑을 확률. 그 다음에 A에서 흰 거, 이게 어차피 그냥 여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B에서 검은 거 뽑을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1번, 2번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만,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내용들은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괜찮아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진짜로.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자신 있으면 안 써도 되는데 초반에만 좀 써요. 자, A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 A에서 검은 돌 뽑았을 때 B에서 검은 돌 뽑을 확률. 그 다음에 A에서 흰 돌 뽑을 확률 곱하기 A에서 흰 돌 뽑았을 때 B에서 검은 돌 뽑을 확률. 자, 그럼 A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이면은 3분의 1이 되겠고, 맨 처음에 검은 돌이 하나가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은, 자, 요거 관련된 거는 검은 돌이 하나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3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흰 돌 뽑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흰 돌을 뽑은 그 상태를 놓고 본다면 흰 돌 3개가 되겠죠. 3대2. 그래서 5분의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답 자체 구하는 거는 1도 아닌데 3 더하기 4니까 7이죠. 1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15는 제 3번.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 뭐 763번까지도 문제는 안 돼 보이네요. 지금 딱 푸는 거 놓고 본다면은 어차피 케이스 분류하는 걸로도 똑같아서. 자, 그러면은 비슷한 문제인데 하나 저기 기출문제 있었던 겁니다. 767번 한번 풀어볼게요. 뽑는데 풀어볼게요. 767.
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정리 잠깐만 좀 할게요. 맨 처음에 두 개를 뽑아서 집어넣는데 빨간 공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냥 넣고 끝나고요. 빨간 공이 하나도 없으면은 넣어놓고 두 개 또 뽑죠. 그래서 얘는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네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 뽑는데 맨 처음에 빨간 것만 두 개 뽑는 경우라면은 이때 B주머니 안에는 빨간 것만 두 개 나오고 그냥 끝나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나오는 경우에는 B주머니에 있는 게 빨간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검은색만 두 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쪽에 검은색만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개를 또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A주머니와 B주머니의 결과를 한번 더 지켜봐야 돼요. A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있는 상태였어요. 그쵸? 검은 공이 2개 있는 상태. 자, 이 안에서도 또 빠져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벤 다이그램으로 그리기에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 이쁘게 두 종류로 6건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도 똑같이 빨간 공이 2개인 경우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거 2개. 여기서도 검은 거 2개 또 나왔다. 실행 3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대로 끝이에요. 그죠? 최대 4개까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요 케이스에서는 여기 B주머니만 또 확인해 봅시다. 빨간 거 2개, 검은 거 2개. 자, 이쪽에서는 B주머니가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3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B주머니에 검은 공이 지금 4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가 원하는 건 B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하나만 나올 확률이니까 요 확률과 지금 요 확률 요거 2개 더 해달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딱 굳이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전 사건이 있다고 친다면 그쵸? B에서 빨간 공이 한 개 나오는 사건과 그 외의 사건이 있다면 맨 처음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게 빨간 공이 2개 나와가지고 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케이스가 또 있겠죠. 이거 빨간 공 2개는 절대 안 되는구나. B에서 빨간 공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경우 거밀바릴 빨간 공은 안 되겠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꿀게요. 검밀바릴이면서 B에서 빨간 공이 한 개 나오고 끝나는 경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것도 좀 웃기네요. 이대로 그냥 포함되는 관계라서 이 벤 다이그램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들어갈게 이게 좀 애매하다. 다시 쓸게. 순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케이스가 조금 지저분해서 B주머니에 빨간 공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딱 양자밖에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A주머니에서 검일바릴 뽑아내는 거 이거 하나라 A에서 검 2개 뽑고 A에서 검일바릴 이렇게 뽑아내는 거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합쳐서 그냥 나오는 것 끝. 중간에 나머지는 없어요. 괜찮죠? 자, 조금만 마무리 더 해볼게요. 얘기할 건 별로 없네요. 실행 2를 2번 하진 않아요. 그거 때문에 좀 지저분해졌구나. 그걸로도 안 되나? 잠깐만. 이거 순열로 가구나. 이거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뽑는 거.
왜냐면은 얘는 순서대로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두 개를 뽑는 거라. 82분의 3C5C. 그쵸. 요 문제가 사실 요 큰 틀만 정리가 된다면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8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그냥 검은색 하나, 그래, 검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는 경우. 그 다음에 요 경우라면은 이제 맨 처음에 검은색 2개를 먼저 뽑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까? 첫 번째 검일빨을 뽑는 확률에다가, 첫 번째는 검 2개 뽑으면서 두 번째는 검일빨을 뽑는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보다 이게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얘는 뭐 할 게 없다. 그냥 요대로 끝이죠? 그냥 요거 뭐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 82분의 3C1 곱하기 5C.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다 보니까 반드시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검 2개 뽑는 경우의 확률, 그 다음에 첫 번째 검 2개를 뽑은 그 상태. 왜냐면은 원상태로 복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제 조건으로 깔려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검일빨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맨 처음에 검은색 2개 뽑는 케이스 8C2 중에 검 2개 뽑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검일빨이 뽑아서 더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한번 검은색 2개 뽑은 그 상태. 그래서 6C2분의 3C1이다. 그래서 얘는 얼마더라? 저게 87. 28분의 지금 15가 되겠고, 얘는 28분의 10 곱하기 6, 5, 3, 15분의 9. 그쵸? 그래서 얘는 3약분해주고 5약분해주면은 28분의 15 더하기 6, 21. 그래서 7로 약분하니까 4분의 3이다. 그쵸?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4번이었고요. 뒤쪽으로도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머니는 아니지만 또 똑같은 이런 곱셈 정리에 관련된 이거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772번.
자, 뭐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렇게 안 써놔도 상관없죠. 월요일 날 비가 왔어요. 화요일 날 비가 오는 경우랑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에는 지금 비 올 확률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 연달아 나오는 확률만 계산해주면 그냥 끝나죠. 케이스 어차피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거를 굳이 그냥 나는 이렇게 다 써본 거예요. 비가 온 날,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4, 비가 안 온 날,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이 지금 0.75다. 그래서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수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얘는 일단 월요일 날 비가 온 상태에서 화요일 날 비가 올 확률과 월요일 날 비가 온 상태에서 화요일 날 비가 안 올 확률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야, 이게 좀 헷갈리겠는데. 수요일 날 비가 올 확률 이면서 화요일 날 비 올 확률. 언제? 월요일 날 비 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비 올 확률 이면서 화요일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언제? 월요일 날 비 왔을 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게 되게 헷갈릴 거야. 이게 오히려 수식으로 쓰는 게. 근데 그냥 한번 눈도장만 찍어봐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게 덜 헷갈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비, 아니다. 화요일날 비 올 확률. 언제? 월요일날 비가 왔을 때 곱하기, 그 다음에 월요일은 이제 더 생각 안 해도 되죠. 수요일날 비 올 확률. 언제? 화요일날 비 왔을 때. 왜? 여기서는 어차피 수요일을 볼 거니까 월요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둘이 곱셈권.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마요. 그냥 요것만 놓고 곱셈 정리라고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 비 올 확률이 수요일날 비 오면서 화요일날 비 올 확률과 수요일날 비가 오면서 화요일날 비가 안 왔을 확률, 요 두 개로 놓고 본 거고, 전제 부인 것 뿐이에요. 얘는 그냥 이미 월요일에 비가 온 것 뿐이라서 그냥 전제로 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월요일날 비 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일날 비 올 확률을 생각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화요일날 비가 오지 않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왜냐면 전날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화요일날 비 올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지금 0.6이죠. 그렇죠? 이것만 놓고 본다면 비가 온 다음날, 그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60%. 왜냐면 비 온 다음날은 비가 올 확률과 안 올 확률 합치면 어차피 100%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두 일이 더하면 무조건 1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다음날 비 올 확률 하면 이건 지금 25%. 그냥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니까 0.6이 되겠고, 비가 온 다음날 또 비가 올 확률이니까 또 0.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이니까 비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 0.4네요. 그렇죠? 얘 빼고 나머지니까 0.4. 그 다음에 비가 안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안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0.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둘 곱하면 0.36이고, 그 다음에 둘 곱하면은 0.1이 되겠죠. 그래서 0.46이구나. 수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 쓰는 거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금은 눈도장 찍느라고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비 왔으니까 비 올 확률 0.4에다가 비 왔으니까 비 올 확률 또 0.4랜다. 0.6에다가 0.6.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얘는 그냥 비 안 올 확률이니까 0.4인데 안 온 상태에서 비 올 확률이니까 그냥 0.2. 뭐야,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끝나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디테일한 논리 구조를 좀 생각해봐요. 왜 얘를 전제부로 빼서 그냥 지금 이거는 냅두고 수요일날 비 올 확률이
이것과 이걸로 찢어 놓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주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9번까지 봤고 2번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다음 유형부터 이제 등장을 해요.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갑시다. 이거는 호잇 13번 43번 자, 혹시 질문 없어요? 알았어.